그리고 이제 와라와라 얘가 이 세계에서 승천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생물체로 태어난다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네가 이제 이 세계에서 와라와라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막 승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물체가 되는 거구나 하는데, 마지막에 그 앵무 대왕이 이제 젠가 그거 부러뜨리면서 이 세계 붕괴시키잖아. 그러면 와라와라들도 다 붕괴됐을 텐데 지구상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 건가? 일단 저는 이 영화가 90년을 넘게 산 미야자키 하야오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꿈속을 체험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한 엄마를 잃고 새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던 마히토가 점점 이 세계에서의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 또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둘이 이제 메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같아. 어렵긴 해요. 어려운 건 맞아요. 끝까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할머니들이 원래 다들 뭐 하던 사람인데 60년 동안 여기서 일한 건가, 이게 좀 궁금했고, 또 이제 중간에 거기서 일하는 할머니들과 똑같이 생긴 부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건들면 안 된다는 언급이 나오거든. 근데 중간에 이거를 건드리지 말라는데 건드리거든요. 근데 건드려도 별일 없거든. 그래서 왜 이걸 건드리지 말라 했을까? 이것도 궁금했는데 끝까지 안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 평가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인상적인 장면이 없다, 이런 이유가 영화가 어려워요. 진짜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고, 요새 귀말의 칼날 뭐 스즈메 이런 거는 그냥 막 빠방빠방 막 해가지고 막 터트려주잖아. 그러니까 이유식 마냥 그냥 떠먹여주거든. 근데 얘는 약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술 작품 본 느낌?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대사도 거의 없었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브리 특유의 이제 구간마다의 비주얼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울에 움직이는 성, 바람계곡 나우시카, 월령공주 이런 거 비주얼적으로 이제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일본 영화의 역사상 최고 제작비라 했잖아. 456억. 정말 돈 쓴 티가 나는 그런 비주얼이었어요. 특히 이제 지브리 특유의 좀 익살스러운 연출이 있거든요. 막 이런 할머니 이런 사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똑같다, 영화 나온 거랑. 지브리가 약간 이런 기괴하고 징그러운 이런 그림을 좀 잘 그리더라고. 그냥 엑스트라 같았던 붕어들이 막 갑자기 다 막 올라와가지고 너는 같이 가야 돼, 이리와 하는 걸 막 합창을 하거든. 그런 것도 되게 지브리스러워서 좋았고, 그리고 캐릭터 이름 중에 와라와라라는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이 어떻게 일본어로 직역하면 그게 WWW인데 그거 보고 약간 좀 소소하게 웃기더라고. 계속 곱씹을수록 6화짜리 드라마로 나왔으면 좀 더 깊게 보고 싶었어요. 저는 2시간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준 게 좋긴 한데 그렇기엔 소재가 너무 좀 아까웠어요. 분명 미야자키 하야오가 더 전하고 싶어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후루룩 넘겨버리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 소소한 아쉬움? 중간중간 내용을 좀 많이 생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빠른 진행이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에겐 좀 벅찰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건 근데 사바사겠죠? 저는 좀 벅찼어요, 살짝. 마지막에 이제 이 세계를 만든 큰할아버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마이토한테 이 세계를 구성하는 탑을 쌓으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탑들이 이제 악의가 없는 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쌓으면 모두가 막 욕심 없고 탐욕 없고 그냥 행복한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 되는 거야. 근데 마히토는 자기가 그런 거를 쌓을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왜냐면 자신에게도 악의가 있는 사람인데 악의가 없는 돌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거부를 해요.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앵무 대왕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 자리를 그냥 박살내버리고 세계는 멸망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막 탈출해서 자신이 원래 있던 시간선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히미라는 캐릭터를 만나는데 얘가 이제 죽은 마히토의 어머니의 과거야. 마히토 죽은 엄마를 마히토가 젊은 엄마를 다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같이 우리 세계로 가자, 그냥 같이 나랑 살면 안 되냐, 우리 같이 살아요 막 하는데 히미는 그걸 거절해요. 나는 내 시간선으로 돌아가야 하고 마히토를 낳는 게 멋진 일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말해요. 와, 거기서 너무 멋진 거야. 히미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병원에 불나가지고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멋진 일 그걸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마이토도 점점 새엄마를 엄마로 다시 인정하게 되고, 이거는 사람들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걸 좀 읊어볼게요. 큰할아버지가 이제 악의가 없는 요소들로 세상을 쌓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세상 만들어가면 당연히 분쟁도 차별도 없고 뭐 자유로운 뭐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악의가 없는 요소들로 자유로운 세상 만들려면 본인도 악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걸요? 세상에
악의가 없었던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마이코의 얼굴에 있는 상처처럼. 그래서 애초에 안 됐던 일 같아. 그 이 세계를 막 유토피아로 만들고 막 하는 거는. 그럼에도 마지막에 등장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있었던 시간대로 돌아가게 되고 본인이 있는 시간선에서 본인만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히미가 마이토랑 같은 시간선에 갔다면 히미는 히미만의 행복 얻지 못했겠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전하고 싶었던 건 영화가 되게 복잡하지만 저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조금의 악의도 없는 행복한 세상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만 자신이 있는 시간선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멋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와라와라 얘가 이 세계에서 승천하면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생물체로 태어난다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네가 이제 이 세계에서 와라와라들이 이제 성장해서 성숙해지면 막 승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물체가 되는 거구나 하는데 마지막에 그 앵무 대왕이 이제 젠가 그거 부러뜨리면서 이 세계 붕괴시키잖아. 그러면 와라와라들도 다 붕괴됐을 텐데 아이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건가? 라는 유치한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이 세계가 붕괴되는데 와라와라들도 같이 붕괴된 거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태어나지 않는 건가? 아무튼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후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